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 다시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물어보시나요? 성별? 나이? 사는 지역?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텐데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나이, 국적, 인종, 성별 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들을 규정짓는다고 믿는 시각이 바로 결정론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니까 넌 이럴 거야. 넌 이래야 돼.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 사니까 이런 성격을 가졌을 거야. 라고 보는 시각들이 모두 다 이런 결정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고 우리는 이런 잣대들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들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규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성질이 고정적이지 않고 주변의 상황들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믿는 시각이 바로 관계론입니다. 아직 관계론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중국의 고전 중 하나인 주역, 그리고 그 주역을 읽는 독법을 보면 그 관계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은 아시는 것처럼 점을 치는 책이고 주역 독법이란 점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역의 점은 6개의 효가 궤를 이루고 이 궤를 해석하면서 점을 칩니다. 이 궤를 해석하는 독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독법이 바로 관계론의 정수입니다. 첫 번째 독법은 위입니다. 대성궤의 초효, 3효, 5효는 양효의 자리, 2효, 4효, 상효는 음효의 자리라고 합니다. 양효가 양효의 자리인 초효, 3효, 5효에 있는 경우와 음효가 2효, 4효, 6효의 자리에 있는 경우를 득위라고 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뜻이죠. 첫 번째 독법의 메시지는 먼저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먼저 찾아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독법은 비입니다. 효와 효의 관계를 읽는 건데요. 바로 이웃한 효와의 관계가 어떤지,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 효와 효의 관계는 가족, 부모, 자식, 그리고 어제, 내일 등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것들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독법은 응입니다. 이것 또한 효와 효의 관계를 읽는 것인데요. 비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이라면 응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입니다. 어떤 효가 다른 효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읽는 것으로 주역에서는 비보다는 응을 더 중요한 개념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가 실위한 경우라도 정응이면 허물이 없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독법은 중입니다. 위 3개의 효를 상괴, 아래 3개의 효를 하괴라고 부릅니다. 상괴, 하괴의 가운데 있는 효를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5효의 중이 득유한 경우를 중정이라고 하여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중을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관계성이 극대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운데는 위, 아래, 좌우, 앞뒤 모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득유한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개체의 능력은 개체가 가진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개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관계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기륭 화복은 그 사람이나 사물이 가진 본래의 성질이 아니라 그 사물이나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퍽퍽한 이유는 바로 결정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상대방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런 것들이 결정해주지 않음에도 말이죠. 다음 자막, 관계론을 일상 상황에 적용하기. 첫 번째, 옳고 그름을 나누지 마세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변 환경들이 바뀌면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지면서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될 수 있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을 관리하는 조직의 잔이나 인사팀이라면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재들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 인재들을 어떻게 장점을 부각시킬 환경을 만들어줄지, 이 인재의 주변 관계들을 어떻게 형성을 해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이 인재의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민의식과 저항정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뿅!